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볼 시간인데요. 자, 먼저 어제장부터 복귀해 볼까요? 예상했던 대로 한화 그룹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뿐만 아니라 다음 주면 우리 산자부 장관이 알래스카 주지사와 만나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철강, 강관주들도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특히나 동양철관의 경우에는 어제 점심시간쯤 또 코스피 시장의 거래가 잠깐 멈추다가 동양철관만 또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거래가 풀리고 나서는 또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반도체는요,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진 않았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나마 개인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을 유지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엔비디아가 이번 컨퍼런스에서 차세대 블랙웰 울트라라든지 루넷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된다면 SK 하이닉스의 시간표도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방을 좀 뚫고 갈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도대체 왜일까요? 그동안 짧게나마 좀 강하게 힘을 내줬던 피로감인 탓일까요? 아니면 엔비디아 컨퍼런스 이제 재료 소멸로 받아들인 걸까요? 이 부분 저가에서 우리가 하락할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맞는 건지 이분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사는 최근에 대장으로 꼽혔던 한국 항공우주가 무려 10%나 급락하면서 센티 전체가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렇게 급락을 한 건 한국 항공우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서 인도네시아 증시도 장중에 무려 7%가 넘게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보도들 한번 보시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다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밝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가 그 뒷배경에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 증시가 하락한 것과 한국 항공우주의 낙폭에 어떤 관련성이 있다라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방산, 공매도 타겟에 어찌 보면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이쯤에서는 수익을 실현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매수 기회로 그동안 접근을 못했던 투자자분들은 이번에 진짜 찐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끝으로는 엔터인데요. JYP도 어제 9% 하락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기에는 우리가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서 지난 월요일장을 복귀해보면 비슷하게 낙폭이 꽤 컸던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엔터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일주일마다 반복되는 거 보니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 JYP뿐만이 아니라 하이브 그리고 YG까지 전체적으로 엔터의 센티가 무너지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섹터를 기회로 삼고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도 이야기를 나눌 거지만요. 또 오늘 새벽에는 심심치 않게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가 있었는지 먼저 첫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일단 엔비디아겠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실체가 공개됐습니다. 엔비디아가 현지 시간 18일 블랙웰 울트라와 차세대 반도체죠. 베라 루빈을 드러낸 건데요. 자, 이 블랙웰 울트라는 올해 하반기 또 베라 루빈은 내년 하반기에 출하를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베라 루빈은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설계한 첫 CPU로 전해졌는데요. 그동안 엔비디아는 ARM의 설계대로 CPU를 만들어 왔지만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맞춤형으로 설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엔비디아는 베라를 탑재한 루빈의 경우에는 지금의 블랙웰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 한편 이런 신제품 공개와 함께 우리의 관심이 집중됐던 곳 또 있죠. 바로 딥시크입니다. 자, 이 제인슨 왕 CEO가 초미의 관심사 딥시크에 대해서도 평을 낸 건데요.
이 황 CEO는 딥시크는 오히려 엔비디아에는 호재라면서 딥시크가 추론의 반도체를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더 나은 추론에 더 나은 대답을 내놓으려면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황 CEO의 발언에도 시장의 우려는 불식되지 않았죠. 때문에 엔비디아 오늘 3% 정도 본장에서 하락했고 시간 외 애프터마켓에서도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도 컨퍼런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죠. 이제 현지 시간으로 20일 날 개최되는 퀀텀 데이, 즉 양자 컴퓨팅 쪽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에서 관련주들 주가 흐름은 매우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 GTC에서 처음으로 신설이 된 만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 소식 따끈따끈하게 만나봤고요. 이제 두 번째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이 3국이 합의에 성공을 한 걸까요? 자, 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이 오늘 새벽에 에너지와 인프라 시설에 대한 상호 공격을 30일 동안 중단하겠다는 부분적인 휴전안 추진에 뜻을 모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현지 시간 18일에 장시간 동안 이뤄진 통화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0일 동안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데 합의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동안 에너지랑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서로 중단하기를 제안을 했고 푸틴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즉시 군에다가 공격 중단 명령을 내린 걸로 크렘린궁이 전해왔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계속적으로 미국 등 이 서방의 무기랑 정보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사항에까지 합의에 달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이렇게 따끈따끈한 소식들이 많이 나왔죠. 이 부분부터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은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휴전안 소식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30일 동안 에너지, 인프라 이렇게 두 개 섹터를 지금 꼽았습니다. 물론 세부 사항들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이 부분 물론 지난주에 여쭤봤을 때 재건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오늘장의 변동성은 저희가 좀 주의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아무래도 지금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서로 간의 이해관계, 특히나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걸 맞추기는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뭐 휴전에 대한 가능성들이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재건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시세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계속적으로 뭐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재건과 관련해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재건주를 보겠다고 한다면 차라리 대형주 위주의 건설기계 쪽 인프라코어라던가 현대건설기계 이쪽을 보셔라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슈와 뉴스에 의해서 굉장히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좀 잘못 잡으시면은 이게 또 힘든 그런 싸움이 힘든 싸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실 때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쪽은 어떻게 반응이 올까요? 이게 지금 뭐 유가라던가 천연가스 이쪽도 사실 뉴스 하나에 정말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금 그거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생각을 할 때 미국과 유럽 간의 이해관계를 우리가 고려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유럽 입장에서도 이러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왜냐면 지금 러시아에서 공급하는 그 천연가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뭐 유럽이라던가 미국과의 서로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좀 나온 결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완벽한 휴전이라던가 종전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은 지금 에너지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유럽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있어서 좀 외교적으로 좀 뭔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갑자기 저러다가 또 돌변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거를 뭐 마냥 긍정적으로 본다 아니면 또 너무 또 부정적으로 보기도 또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뉴스에 이렇게 휘둘리는 섹터군들의 경우에는 좀 만약에 진짜로 내가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시겠다고 한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타이트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나는 앞으로 뭐 휴전 종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말씀드렸던 대형주 단 위주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참고적으로 하나만 좀 덧붙여 드리면요. 에너지, 인프라 이렇게 각각을 말했다라는 후일담도 있고요. 에너지 인프라 다시 말해서 에너지도 인프라 가운데 하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합의가 된 것이다. 양국의 입장에 약간의 미묘한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재거는 이게 확실시 되면 또 변동성이 상당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유념을 해보셔야 되겠다라고 저희 의견 전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벽에 나온 이슈도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조선입니다. 하나그룹주가 급등을 했어요. 네. 오스틸 이슈 때문에. 이게 근데 얼마나 이어질지가 좀 관건인 것 같거든요. 이제 뭐 지분을 취득했다라는데 예. 사실 이게 지금 하나그룹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하나그룹주 같은 경우는 뭐 조선, 방산 지금 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 하나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호주의 그 오스탈 인수 추진을 하는 게 이제 미국 MRO 시장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 때문에 지금 어제 하나 엔진부터 시작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여기서 과연 신규로 접근할 수 있냐는 저는 일단 손이 안 나갈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고 하나 지주사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이게 뭐 정말 뭐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오를 건가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그동안 평가가 저평가됐던 부분들이 좀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나는 진짜 이제 하나 그룹주 중에 하나라도 사야 되지 않을까. 내 포트에는 왜 하나 그룹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좀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신규로 접근하기엔 좀 그렇고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리스크는 좀 소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고점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만약에 공매도 재개가 됐을 때 이게 지금 타겟이 가장 먼저 타겟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하나 그룹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공매도에 대한 흐름들 이런 것까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 자꾸 추격 매수하면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들어와요. 맞아요. 예를 들면은 초조해지죠. 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네. 한국항공우주 이제 엊그제 만약에 그 양봉에 매수를 하셨으면 어제 종가 너무 때 정말 마음이 힘들죠.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이런 조금 약간 악재가 아닌 약간 악재성 뉴스가 나오면은 이렇게 주가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에 이런 한국항공우주가 이런 변동성을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그룹주 같은 경우도 지금 여태까지 기대감은 좋았습니다. 근데 그 앞으로의 우리는 일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 정도를 좀 염두해 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도 속상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잠시 뒤에 같이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일단 조선부터 좀 마무리하면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 요즘에 네. 종목을 보시는 눈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지만 일단 조선 얘기가 나온 김에 XTX 엔진도 네. 지난번 관심주로 주셨었잖아요. 그런데 후발주자로 잘 따라붙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한화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점에 대한 부담에 억눌려 있지 말고 네. 또 다른 기업을 보면 어떨까 싶어서 자꾸만 어려운 질문을 하게 돼요. 그렇죠. 좀 그거 아시죠? 일 잘하면 계속 일 더 시키는 거.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네. 저는 이제 하나그룹주는 네. 이제 손을 떨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우리 증시에서 지금 하나 에로스페이스랑 쌍벽을 이루는 게 현대로템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 현대자동차 계열에 있는 현대로템 그리고 이 관련주들도 굉장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을 말씀드리면 현대위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선 관련해서요? 네. 어머, 방산, 어떤 조선 방산. 연결고리. 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현대위아는 조선이랑은 사실 좀 약간 동떨어졌는데 예. 방산인데 이게 왜냐면 그동안 많이 빠졌고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을 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 이 현대위아가 러시아에다가 엔진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종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장이 재가동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사실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방산과 관련된 사업은 매출 자체가 2, 3% 내외예요. 그러니까 방산 매출이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현대위아가 체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해군 함포, 그다음에 자동화 무기, 그다음에 박격포 이런 것들로 좀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하나그룹주들이 많이 오른 이유가 MRO죠. 그죠. 그러면 이 해군 함포, 현대위아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좀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지금 현대위아 차트를 보면은 가격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적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안으로 오늘 사실 조선인데 왜 이게 갑자기 나왔냐 이러면은 네. 지금 우리는 조선과 방산을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렇긴 상황이라 하죠. 어차피 조선 방산 보시는 분들은 후속주 찾고 싶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현대위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또 굉장히 센세이션한 접근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재건 관련해서, 그러니까 종전 관련해서 러시아 수혜로도 또 현대 위아가 묶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시장에 또 널리 알려지길, 성지가 되길 네. 저희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현대 위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철강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 알래스카 주지사랑 면담을 한다. 물론 개발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남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구체화되는 건 아닌가라는 기대감 저도 갖고 있거든요. 네. 예. 저도 되게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그 트럼프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네. 사실 우리가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데 또 이거에 대한 이해관계를 우리가 생각 안 해볼 수는 없습니다. 그쵸. 왜냐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지금 우리나라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같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미일 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딜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딜을 하고 일본에게도 딜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주지사가 와가지고 뭐 사업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외교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과연 피해갈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알래스카 프로젝트로 인해서 LNG 관련주들이 올라왔는데 그 기업들이 고스란히 수혜를 얼마나 볼 수 있겠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지사가 와서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반대로 어떠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라던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또 원하는 게 있으면은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이 100이었다면은 기대감이 50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만 좀 조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본이랑 딜을 해도 우리가 믿지지 않는 거를 보면은 조금 추려질 것 같은데 네. 철강, 뭐 쇠빙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우리가 좀 우위에 있는 게 있을까요? 산업군이? 아무래도 쇠빙선 쪽이 우위가, 조선. 조선 쪽이 좀 우위가 있을 것 아, 같고 역시.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 사실 지금 워렌 버핏 보면은 일본 자꾸 상사 주식 산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거랑 또 무관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워렌 버핏은 왜 일본 주식 사고 있냐? 근데 알래스카 주지사는 지금 LNG 프로젝트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는 손해 보는 건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와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일본과 같이 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어떤 나라가 조금 더 미국 쪽에 이득인지를 그쪽은 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보다 조금 더 뭔가를 우위에 점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상용 카드를 뭔가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과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관련주들 올랐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실망적인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제 일단,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신규로 접근하기엔 약간은 리스크가 있다.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네. 정도. 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어제 동양철강 갖고 계신 분들 좋았겠어요. 거래 정지됐을 땐 좀 불안하셨을 수 있는데 네. 그죠? 예, LNG 관련해서는 일본이랑 기준점을 주셨으니까 여기서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군을 찾아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인데요. 오늘 제가 앞서서도 이제 기사를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에서 예정대로 블랙엘 울트라 칩을 공개했고 또 룬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 내년 하반기 이렇게 1년 정도 텀을 두고 다 출시를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럼 SK하이닉스도 HBM4에 대한 공급이 시간이 더 빨라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반도체는 약간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연일 좀 올라서 이제는 네. 약간 차익 실현의 욕구가 나온 걸까요? 아니면 엔비디아 GTC 이제 재료 소멸이 된 걸로 봐야 될까요? 재료 소멸하기보다는 네. 이러한 컨퍼런스를 앞두고서 조금 회피성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온 거 아닐까 이렇게 아.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동안 좀 올랐죠. 18만 원대부터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그런 좀 앞두고서 원래 세론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항상 고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컨퍼런스를 앞두고서 조금 어느 정도 좀 물량 줄이자 이런 매물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이게 뭐 추세가 꺾이니 많이 뭐 지금 이런 걸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네요. SK 하이닉스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되는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좀 하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어쨌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네. 이게 트레이딩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냥 여유 자금 있을 때 계속 모아 가서 투자를 좀 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빠져주면은 못 샀던 사람 분들에게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특히 반도체에서 우리 이종훈 부장님 수익이 좋아서 네. 일단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가 됐으니까 종목 단위 궁금해집니다. 유리기판 지난번에 캠트로닉스 네. 그리고 소부장 안에선 동진세미캠. 그렇죠. 다 잘 갔죠. 우리 네. 시청자분들 저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약속의 수요일이다. 이분만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다. 화답을 또 해주셔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 두 종목은 정말 좀 잘 맞아 네. 떨어진 것 같고요. 아직도 갖고 있긴 할까요, 그럼? 네, 수익을 저는 실현- 동지세미캠은 지금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고점이 5만 원대였는데 2만 원대까지 갔다가 이제 3만 원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고점 대비해서 50% 하락 이후에 조금 살짝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라 만약에 지금 동지세미캠 특히나 삼성전자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동지세미캠은 대표적인 삼성밸류 체인. 그럼 그거 공식을 생각해 보면 네. 삼성이 더 가면 지금 동지세미캠 삼성.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그죠. 좀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특히나 동지세미캠은 실적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턴어라운드 됐고 이미 더 네.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진세미캠으로 근데 네. 끝날 거는 아닌 거는 아시죠? 네, 새로. 그래서 자 오늘은 제가 네. 다른 종목 하나 더 가져왔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와, 이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근데 소리 소문 없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벌써요? 네, 이미 많이 올랐고 거의 전고점 부근인 4만 원대 지금 돌파 시도하다가 어제 윗골이 달렸거든요.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사실 이게 되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반도체 관련돼서 소부장단에 계속 안 좋다 했는데 실적은 잘 나와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동지세미캠도 그렇고.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증착 장비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AI 반도체들이 점점 이제 미세화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웨이퍼를 더 많이 눌러줘야 돼요. 이제 그 안에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증착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네. 주성 엔지니어링도 유리기판이 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 LED랑 유리기판 공정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사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특히나 만약에 HBM 수요가 더 증가되고 디램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좀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이 주성 엔지니어링 장비가 증착 장비는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어제 윗골이 달았는데 좀 저는 돌파 나오면은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반도체는 지금 센티가 꺾였다라는 얘기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 기회인데 어떤 종목이냐?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약속을 네. 약속의 수요일 저희도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얘기 나온 김에요. 빅 이벤트가 또 엔비디아였던 만큼 이 얘기 조금 붙여보고 싶은데 자, 일단 궁금한 게
양자 데이예요. 네. 이제 남은 게 퀀텀 데이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 국장에서 양자컴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오늘 뉴욕 증시 분위기 보면 양자 컴퓨터 급락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양자컴도 사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어떤 상용화되고 그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큰데 막상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기대감으로 지금 오르고 있고 변동성이 나온 거 약간 보안이랑 느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차라리 지금 요즘에 쉬어가고 있는 오히려 퓨리오사 AI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연결? 왜냐면 네. 이게 지금 양자컴이랑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퓨리오사 AI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과학기술부에서 지금 AI 글로벌 컨퍼런스를 25일 날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퓨리오사도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메타에 매각된다는 이슈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퓨리오사 AI 대표님이 거기 나오셔갖고 네. 국부 펀드로 돈 좀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 사실 이게 만약에 매각이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퓨리오사들 관련주들이 좀 쉬어갔는데 이쪽에서 한번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정부에서 정책 자금, 펀드 자금이 유입시켜 준다고 한다면 지금 상승이 한번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양자컴보다는 네. 지금 조용히 AI 하고 있는 쪽. 이쪽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양자컴에 대한 좀 대안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방산도 저희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한국항공우주 10% 급락. 이게 고점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급락과 연관이 있다라는 시장의 얘기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그 KF21 항공기 사업에 네. 인도네시아 분담 비용이 20%가 있어요. 정부에서 같이 네, 개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와 인도네시아 이렇게 세 가지 자금이 들어와서 한 건데 지금 저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인도네시아가 지금 20%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저거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좀 어제 빠진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랑 한국항공우주 둘만 해가지고 한 거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뭔가 어떠한 이슈로 지금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한 우려 이게 지금 주가에 그대로 반영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방산은 방산 전체 섹터 센티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네, 괜찮습니까? 저거는 방산보다는 개별 네, 악재로? 인도네시아 자금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카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고리잖아요. 그거에 대한 리스크로 좀 어제 급락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항공우주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는 네, 하락분에 그쵸.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하셔야겠네요. 네, 해결되지 인도네시아 않는 이상. 증시가 추가 급락 나오면 예, 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보유하신 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 좋습니다. 예. 신규는 좀 예. 보고 예. 들어가자. 방산 안에 신규는 저희 알고 있잖아요. 현대 위아. 네. 위아로 대안책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우리 시장 어디에 무게 중심을 실어야 될지 네,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요즘에 퓨리오사 관련주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면 좋겠고 종목 예. 하나 말씀드리면 네. 뭐 창투사, DSC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들은 좀 지금 오른다면 시세가 안 빠지고 있는데 요즘에 좀 올라오고 있는 엑스페릭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엑스페릭스. 네, 이 생소하실 건데 이 기업이 약간 그 디지털 아이디 사업을 합니다. 뭐 우리 공공기관 가면은 지문인식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장비 사업을 하는데 여기 그 계열사 중에 하나가 그 퓨리오사에 투자를 했어요. 3번이나 19년도, 21년도, 24년도. 네. 그래서 이 계열사가 특허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AI IP와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연결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엑스페릭스라는 종목 지금 역시나 바닥권에서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한국 정보 인증 같은 느낌이에요. 예, 약간 그런 그죠?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2의 또 한국 정보 인증에 또 찾아오셨습니다. 엑스페릭스까지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종목들 너무 기대감이 크네요. 약속의 수요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